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전반적인 약간 큰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시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좀 근거를 대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오미세고에 관해서 제가 딱 눈에 띄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오미세고를 이미 매수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안 올라라고만 자꾸 막 이렇게 그렇게 마음에 두시면 괜히 피로하시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근거 자료를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 오버로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요즘에 BNB 토큰이 계속해서 이제 유행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지금 마켓캡에서 7위까지 올라갔는데, BNB 토큰이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몇이었어요, 가격대도. 그래서 BNB 토큰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고, 그리고 문 오버로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신이 이제 BNB에 관해서 이제 이득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있는데, 하지만 당신은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이제 조만간에 한다라는 걸 아까 제가 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셀러 토큰이라고, 셀러 코인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런칭을 시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런치패드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낸스 덱스가 이제 앞으로 런칭을 할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 덱스가 런칭하는 게 사실 런치패드 런칭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BNB 토큰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 바이낸스 체인이라든가 덱스라든가 런치패드 관련해서, 이게 런치패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셀러 토큰이 세 번째인데, 이게 매 달마다 한 개에서 두 가지씩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일 텐데, 그럴 때마다 BNB 토큰의 값어치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나큰 무슨 해킹 사건이나 무슨 루머나 스캔들에 바이낸스가 휩싸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BNB 코인에 관해서 팔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관해서 일찍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멘트를 하나 딱 던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BNB하고, 진짜 롱텀으로 봤을 때 BNB하고 라이트코인이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0,0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어쨌건 만약에 여기서 까지면 그린 칼라로 며칠 내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까져요. 비트가 만약에 이번에 내릴 때 딴 거보다 더 많이 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라이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약간이라도 넣으시기를 저는 오히려 좀 추천드리거든요. 라이트코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G캐시인데, G캐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거 포트에 넣진 않았어요. 근데 익명성 코인에 우리가 봤을 때 대장이라고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호용호재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G캐시고, 두 번째가 이제 모네로라는 코인이고, 거기서 이제 다시 딸려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익명성 강조한 그런 코인들. 근데 그 일본에서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익명성 코인은 추적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마약 거래라든가 뭐 매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하세계에서 오가는 그런 자금에 쓰이니까 자기는 그거를 규제해서 없앨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익명성 코인을 포트에 넣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익명성 코인의 어떤 그 장점이 사실은 프라이버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하는 건데, 해커로부터. 그게 사실은 이제 다가오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게 초단위 사회가 점점 가서 우리가 실제로 써야만 하는 은행 계좌 같은 거나 은행 플랫폼이 만약 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 연동이 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해커들이, 얼마나 많은 분실 사건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에 관한 건데, 보안의 핵심이 익명성 기술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로 증명에 관한 거, 그리고 모네로에서 추구하는 링 시그니처 기술이라든가, 빔 프라이버시에서 추구하는 민볼, 그린코인하고 같이 이제 추구하는 이제 세 가지로 큰 범주로 나누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익명성 코인이 한 축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켓이에요. 브랜드, 그러니까 리브랜딩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네오코인이 이제 엔트코인에서 네오코인으로 리브랜딩 했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세가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켓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네가 라이브 스트림 브로드캐스트를 할 거다. 그래서 시간이랑 날짜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보시면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아마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것 같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알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시라든가 지켓이라든가 모네로 이런 이제 메인 축에 속하는 이런 대형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트 시장이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FET 코인인데 FET가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패치코인의 이니셜인데 패치코인이 여기 이 선을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조금 이제 올랐다가 그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꺼졌어요. 그래서 꺼지는 추세를 이제 종식 마감을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에서 보시면 그린 컬러로 솟았어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이 부분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몇 명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는 사람 중에 타짜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타를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맛배기로 조금 에피타이저 겸 조금 이제 매수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에서 진행했던 코인들은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거나 스캠일 확률이 가장 적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제 애뉴얼이죠. 그러니까 연봉, 1년 연봉인데 한 사람당의 1년 연봉인데 여기 보시면 스위스가 58,000달러,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46,000달러, 그리고 사우스코리아가 44,000불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는 3만 불 조금 넘었다고 하던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스펙테터 인덱스라는 여기 이 채널 자체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결론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다가오는 앞으로의 이제 몇 년, 10년, 뭐 20년에 걸쳐서는 아마 다른 나라보다 되게 많이 괜찮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이민 가실 분들은 이민 가시겠지만, 저라면, 예를 들어서 저라면 코인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여행을 가고 말지 한국을 떠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테레비도 재미없는 거 많이 하고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전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봄이 이제 점점 오면서 황사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스모그가 심각하게 지금 껴있어가지고 모바일 폰은 계속해서 삑삑대고 울리고 막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는 더 많이, 이것도 깜짝깜짝 놀라게.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낮고 하다못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낮아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찌그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들을 인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아, 얘가 생뚱맞은 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일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일을 앞으로는 더 많이 할 확률이 높다는, 세상이 항상 고인물이 그 자리에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미더블 지금 진행한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 라이트코인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점이 만약에 앞으로 한 번 폭락이 오거나 두 번 하여튼 폭락이 오면 야금야금 라이트코인을 어느 정도 놓으셔가지고 내가 생각한 가격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거보다는 아마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3월 14일 날 5시 45분에 이게 홍콩에서 캐리호텔에서 이게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큰 2049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지금 행사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거에 관한 게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가 되는 메인 스폰서가 후옵이에요. 여기 그래서 크리스 리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라이트코인 찰리리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라이트코인 괜찮아요. 웬만한 코인을 추매하시는 것보다는 라이트코인이 지금 가격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만약에 추세가
지금 계속 오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올린다면 그건 얘네가 작정하고 올리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장난을 분명히 중간에 한 번은 칠 거예요. 그때가 라이트코인 매수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각자 이제 판단들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황금에 대한 거예요. 골드에 대한 건데, 그거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시그널을 보면 이런 식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린 컬러 있는 거 보면 지금서부터 요번 연도 이제 2019년도 중반까지 갔을 때 5월달 6월달까지 갔을 때 100불에서 200불이 여기서 까질 수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기억들을 해두시라는 거죠. 저는 골드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암호화폐가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금이나 은투자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제 판단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런 차트가 이제 가리키는 게 올해 2019년 중반이라 5월, 6월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쯤에는 아무리 늦어도 그 안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거예요. 승인이 나면 결국에는 상품 시장에 CFTC에서 운영하는 상품 시장에 기존에는 이제 SLV라든가 아니면 뭐 GLV라든가 D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금지수 아니면 뭐 은지수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거기 상장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BNB에 관해서 또 요즘에 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이거 캡처했을 때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녹음을 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기서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걸 보실 텐데, 어쨌든 제가 2시간 전에,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에 캡처했을 때는 14불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예전 정고점이 25달러가 정고점이었어요. 25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군가 얘기하거든요. BNB 코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비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베네수엘라가 2688배, 이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거고, 이란이 399, 여기 보시면 수단이 117%,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47%, 콩고 41, 리비아 32, 그리고 수단이 26, 시리아가 문제가 많은 지금 시리아 25%,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베네수엘라부터 밑에 있는 뭐 시리아까지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극심해지면 결국에는 암호 자산이 결국에는 라이프 보트가 된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같이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실 그런 식으로 아마 시스템이 제도권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겠죠. 전 세계에 있는 뭐 G7에 있는 그 정상들부터 해가지고 G20에서 결론도 나고 각국에 있는 뭐 샌드박스 규제안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딜레이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마 도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화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짜장면 값 대비해서 올해 더 많이 올랐을 거고, 한 5년 후에는 또 틀릴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디다 돈을 넣는 게 낫냐는 거죠. 그럼 그게 부동산이냐, 그럼 주식이냐, 어딜 것 같으세요? 자, 그럼 결론은 한 가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또 딴 사람이 올린 건데 FET 토큰이죠. 패치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3일 전인가 이걸 탔어요. 근데 손해를 봤죠. 근데 조금 까져가 손해를 봤는데 결국에는 추세를 약간 뚫었어요. 그래서 추매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패치코인에 관해서 좀 긍정적이게 본다. 자긴 그래서 매수를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아셔야 되는데 ICO가 어떤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나 며칠 만에 한 예를 들어서 며칠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쭉쭉쭉쭉 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정상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괜찮은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건데, 이더리움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쪽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급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가격이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이중 바닥까지 거의 왔거든요. 뭐 여기서 더 까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근데 저는 홀딩하고 있는 코인 개수가 현금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밑에다 이제 좀 떨어지면은 이제 살라고 걸어둔 것도 있긴 있는데 안 사지면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걸어두거든요, 항상. 그래도 어쨌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 가격이다. 그리고 BTT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거의 바닥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그래서 BTT하고 지금 보시면 비트토렌트하고 패치코인 이 두 가지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이제 훔치고 바닥에서 지지하고 살짝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오미세고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미세 홀딩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업데이트에 관해서. 그래서 2019년도 자기네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어떤 그 거래소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미세 홀딩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오미세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인 페이먼트에 관해서 자기네가 관여를 할 거다.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는 거를 아마 아실 거고, 그건 이제 한국에 국한된 문제고, 아마 오미세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만 보시면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신한은행에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걸 아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시면 디센트라이즈드 익스체인지 앤 네트워크라고 써 있는데, 탈중앙화된 어떤 그 거래소하고 그거에 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거다. 하나의 축을 또 만들 거다. 그리고 또 보시면 고 익스체인지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라고 여기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보시면 또 다른 측면의 거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세고 측에서 거래소를 운영할 거란 얘기고, 그렇게 만약에 하려면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디센트라이즈드 써 있으니까 덱스를 출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덱스를 출시를 시킨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플라즈마에 관해서 이더리움의 한 파트에 속해 있는 사실 오미세고가 팀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딱 내놓은 게 없는데 덱스를 출시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알트 시장이 붐이 일어날 때든 어쨌든 시세 반영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에 관련해서 뭘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발표를 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오미세 체인에 관해서 발표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보다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또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까지도 조금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좀 올라 있는데 조금 떨굴 것 같지 않냐라고 이제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떨굴지는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 또 이 말 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는 분할 매수로서 천천히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관해서 이제 포브스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2018년도 거죠. 이제 지금은 2019년이지만, 근데 첫 번째가 시진핑, 그리고 두 번째가 푸틴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럼프, 네 번째가 메르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프 베조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중국이 나을 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산국가를 막 칭해서 거길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많이 하향세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포브스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염두를 해두시고,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하방으로 계속해서 쐐기형으로 꺾이는 거,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완성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패치가 그 선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근데 3명의 트레이더가 다 틀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3명이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그 말이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시면 BNB 토큰하고 HT 토큰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후오비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HT인데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가지고 50%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보면은 바이 익스체인지 코인, 그래 거래소 코인 사야 되냐? 라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이 시장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조금 뒤로 빠져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시되 중요한 건 아까 라이트코인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NB도 계속해서 올랐지만 중간에 한번 푹 꺼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날릴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기가 코인 팔아먹을 때 한번, 그리고 진짜로 본심이 드러나게 한번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거래소 코인 중에 죽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꿔시코인, QASH, 꿔시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꿔시는 이제 일본의 어떤 거래소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때는 분명히 오픈을 시킬 거예요. 소뱅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마찬가지, 오미세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대적으로 비트토렌트나 바이낸스 같이 광고를 안 해요. 예, 그거는 성향이고 자기네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꿔시도 한번 지켜볼 만한 코인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거래소 코인 중에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65세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인구 연령층이 이제 있는 데를 이제 말하는 거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인구가 있는 데가 27% 일본이죠. 일본이란 나라는 거의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거의 노인이에요. 아주 고령 노인들. 앞으로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꾸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동하는 폭도 좁고, 그리고 일을 하셔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머리 회전도 약하시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연애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뭘 사드시고 뭐 많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맛집이나 간간히 가시겠지. 그러니까 뭐 만들어내는 거, 소비하는 거, 그게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꺾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탈리아 23%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끝났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21% 독일이잖아요. 독일도 5명 중에 한 분이 그런 분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20%에 육박, 그리고 스페인, 영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17%, 폴란드 16%.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나하고, 여기 보시면 차이나하고 브라질이 있는데, 차이나는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인구가 더 많고 인구가 더 많은 데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스마트머니들이 들어가서 중장기로 이득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일본에 있는 자금, 미국에 있는 자금, 캐나다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또 보시면 인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인가 아마 그럴걸요? 근데 중요한 건 6%밖에 안 돼요. 65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 중에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인구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포진되어 있는 데가 인도라는 나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신흥국 위주로 다시 한번 옮겨가는 거예요. 보시면 브라질로 옮겨가고, 터키로 옮겨가고, 그리고 멕시코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인도로 많이 옮겨가고,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고, 밑에 쪽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마다 비트코인을 10,000불씩 산다. 10,000브러치씩 계속해서 매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어저께서부터 이게 나오더라고요. 현금이 이제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량이나 아니면 채굴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물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는 와중에서 VR이나 초단위 사회 같은 어떤 그런데 4차 산업 관련한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자산도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뭐 마곡페이라든가 아니면 뭐 송파구에서도 뭐 송파페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그러니까 효율이 많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리고 네이버페이, 뭐 현대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관점은 뭐냐면 영국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은 붕괴 직전이며 현금 거래는 향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향후 10년간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내 리플 왜 안 올라? 내 오미세고 왜 안 올라?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 중에 열혈 장사꾼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댓글을 다셔가지고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서 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투자하신 것만큼 분명히 좋은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것들 그 오미세고 홀딩스에서 말한 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포텐셜을 길게 보시고 가만히 계시면 좀 좋은 결과가 계시지 않을까, 은퇴하실 날이 멀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 동전 거래량은 사상 최고가로 급증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및 크루거와 같은 주류 공급 업체는 크립토커런시 지급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를 하는 거지 아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아니면 그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커피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스타벅스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크루거 식료품 체인 중에 가장 큰 건데 미국 내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현금은 중국에서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 영국은 중국과 스웨덴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빠른 속도로 첫 무현금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준비하는 이유가 브렉시트를 사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운드화보다는 유로를 어떻게 보면 유로를 계속해서 스왑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국은 자기네 나라가 경제, 예를 들어서 유로하고 만약에 경제가 같이 묶여있던 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더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손해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에서는 위챗 및 알리페이 지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는 현금이 실질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거리 파수꾼이라도 팁과 지불 받을 QR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도 QR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OECD에서 경제 전망치에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이제 경제 어떤 그 성장률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다우존스가 많이 까졌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까진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가,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때 3.5%치로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망치가 나온 게 3.3%로 전망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2.4에서 3%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걔네가,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전망하는 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6.5%라고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럼 거의 미국에 비해서 2배잖아요. 그러면 한머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투자될 확률이 높고, 더욱이나 더 중요한 건 중국에 있던 돈들이 인도로 갈 확률이 높은 게, 인도 같은 데는 경제 성장률이 7%대예요. 그런 그림을 보시고 돈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저는 친중이라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디가 더 1%, 0.5%가 더 낫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제 그 미사일 기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짓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원래 김정은하고 원래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미사일 기지 폭파라든가 확산에 관해서 핵 폐기에 관해서 원래 이번에 확실히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이 뉴스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전 세계에 나간 뉴스잖아요. 다시 어떻게 보면 그 기지를 짓고 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한두 달 내에는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극적인 타결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아마 한쪽으로 클라이막스로 아마 몰고 갈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거에 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무슨 뭐 통일이냐, 김정은이 그렇지 뭐 북한이 언제 뒤통수 안 쳤어 라고 말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작년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잖아요. 무슨 뉴스가 나와도 저는 분명히 그 길이 그렇게 갈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견해도 있지만 지금 결론 내리기에는 좀 약간 좀 어슴푸레하지 않나. 근데 어쨌건 저는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바이두나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가 되게 중요한데,
텐센트가 작년에 이제 271 빌리언만큼 엄청나게 하방을 했었는데 올 들어오면서 지금 50% 정도 리커버리 됐어요.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그 메인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포트나이트랑 여기 보시면 요즘에 이제 한참 막 인기를 많이 치고 있는 게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원래 이거에 관해서 들여오는 거에 관해서 오픈을 안 했었어요. 이 게임에 관해서 사실. 근데 그걸 오픈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게임 중국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해도 돼 하면서 텐센트가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에서 가장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많이 가져갈. 그래서 두 가지 게임의 요인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 아직 암호화폐 취급 계획 없다. 하지만 여지는 남겨놓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이제 벡트 거래소에 지분을 샀다. 예, 뭐 그건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마소하고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 취급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인에 관해서 집중하거나 관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암호화폐 취급 계획 없다. 아직이란 얘기를 썼고 그리고 하지만 여지는 남겨놓아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시기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스타벅스와 벡트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면서 스타벅스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 소식이 뉴스를 통해 확산됐다. 하지만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적어도 당분간은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보시면 당분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권 수용은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왔어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스타벅스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걸쳐서 제도권 수용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네하고 관련해 했다면 4월 5일 날까지가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 내주기로 약속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내에는 분명히 ETF에 관해서도 결론이 날 거예요. 늦어도 5월달. 예. 5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늦어도. 그러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저께 밤에 나왔더라고요. 이탈리아 중 1대1로 프로젝트 참여 계획 G7 중 처음이다. 현지 언론 보도 이달 하순 시진핑 로마 방문 때 양해각서 서명할 듯 미국, EU 우려 표명 중국 자국 이익 따라 독자 정책 추진할 수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지금 1대1로가 끝났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중국이 앞으로 무너질 거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런 하나하나 형태를 보시라는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는 나라가 국한된 게 뭐냐면 일본에도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친미에서 사실상 지금 중립으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현재 스탠스고 더 중요한 건 여기는 보면은 미국하고 EU 우려 표명이라고 써있지만 EU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발언권이 있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 프랑스인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 미국에서 때리니까 얘네들도 사실 그 5G에 관해서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그러니까 화웨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패권의 흐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 측면도 같이 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근거가 없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부터 네이버, 카카오까지 가상화폐에 군침 흘리는 IT 공룡들,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 올해 암호화폐 발행 예정, 기존 대규모 사용자 겨냥 연내 관련 서비스 제공.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얘기가.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JPM 코인이 나왔다. 내 코인은 그러면 내 리플은 내 스텔라 루멘 내 비트코인 캐시는 사라지는 거야? 대기업에서 이런 걸 내보내면 예를 들어서 벡트에서도 뭐 뭔가를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걸 냈다고 했을 때 저는 어쨌건 이런 데서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내거나 거래소 코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에 낸다면 그게 결국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알트들도 분명히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주커버그가 바보라서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끝까지 기다리신 김에 이제 진짜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씨도 생각보다 빨리 더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날씨가 좀 더워지면 시세도 오른다. 근데 지금
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 여름은 생각보다 되게 길 확률이 높아요. 온도도 높고.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세도 그거하고 저는 비례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은 암호화폐 시세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을 이제 되새겨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엄청나게 덥지 않을까. 지금서부터 서서히 더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소카 공유 전기 자전거 시장 출격 여기 나와 있는데, 카카오 T 바이크 뭐 이래가지고 여기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이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은 시장에서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T든 아니면은 뭐 소카든가, 나중에는 지금 자전거지만 이게 1인용 뭐 승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가 여기에 아마 도입이 되겠죠. 지금은 자전거긴 하지만. 그리고 배달하는 거하고 관련해서도 같이 이게 공유 경제가 다시 엮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저변 확대, 쿠팡 이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시범 서비스가 되는 게 제가 아는 걸로는 송파에서 이제 한 군데, 그리고 한 개는 송도 신도시에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연수구.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도 국제 송금에 관한 그 규제, 블록체인 관련한 국제 송금에 관해서도 4월 달에는 시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협의한 게,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이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4월 달로 미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에서 나오는 얘기도 분명히 저는 긍정적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홀딩을 하시고 잘 코인들을 추스리셔가지고 잘 이렇게 보시면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고, 지금 이럴 때는 내가 산 코인이 많이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실망하시기보다는 가만히 뉴스 같은 것만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시고, 코인 관련해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서 이제 저점일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그게 올해 그러니까 몇 개월간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연말 가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돼서는 되게 주머니가 두둑한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차도 바꾸시겠죠. 예. 뭐 이사 가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어쨌건 그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끝까지 다들 힘을 잃지 마시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곧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